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한번 가볼게요. 헌법재판소 판결에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얘기가 나왔지만 검사들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야 임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거 핵심 하나하고 한동훈이 너는 청구 자격이 없어.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헌법재판소가 그랬어. 야 검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니들 거야? 그렇죠. 그게 진짜 제일 네. 중요하죠. 지금까지 수사권이라는 게 무슨 검사들한테 주어진 천부 인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자기네들 헌법상 권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권리와 권한의 책임은 권리는 내 겁니다. 내 생명권은 내 거예요. 근데 권한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닌데 법률상의 어떤 근거 때문에 남의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권한이에요. 근데 수사권은 무슨 검사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수사권이라는 권리를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형사소송법에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다라는 그 한 줄 문장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입법부가 기존에 있던 형사소송법에 문제가 있다.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다라고 이 법을 바꾸려고 했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우리의 권리를 건드리냐 헌법재판소에 갖고 간 거예요. 사실을 정말 법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그게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때도요. 그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수사권 뭐 기소권의 변화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다라는 논란이 있을 때 아니 그 전 검수완박 이전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죠. 198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 논란은. 그때 한동훈이가 이제 이걸 주도를 한 거 아니에요. 현재 물론 뭐 국민의힘이 뭐 근데 위헌 심판 뭐 청구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요걸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권한 침해다라고 주장하고 한동훈이가 헌재에서 그러니까 변호인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한동훈이가 했던 이야기 한번 기억들 한번 가장 좀 세게 이야기를 했지.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축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지? 많이 들었다. 에? 정말 지난해 4월 오만방자 떨 때네요. 지금도 떨고 있지만 후보자일 때 한 말입니다. 장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일종의 변호사처럼 가서 했는데 어머나 졌네. 패소 아니 그냥 패소도 아니야. 각하야 각하. 일반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사건 받아가지고 수임료 받은 다음에 사건 받아가는데 각하 나오잖아요. 판결문로 맞습니다 진짜로.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불해줘야 환불이 뭐예요 지금. 윤석열 각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니들 틀렸다고. 이거를 가지고 무슨 절차적 뭐 민주당의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5대 4니 4대 뭐 4대 3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 헛소리예요. 헌법재판소라는 재판소 자체가 정치적 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판결을 낼 수밖에 없고 이 정치적 판단하면서 그 안에서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각하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리가 없다는 거야 각하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검찰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반발한 거야. 영장 청구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건 우리 수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거다. 헌법에는 영장 청구권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건 우리가 수사권이 있다는 뜻이다라고 이제 지금 청구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새나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검사라는 직업이 헌법에 나와 있을 뿐이지 누가 검사인지 이런 건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장 청구권은 검사한테만 있어. 아 그래? 그러면 경찰에다가 검사라는 직업을 만들어. 검찰청법에다가 검사는 검찰청에서 근무한다. 단 예외적 상황에는 경찰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한 다음에 경찰이 검사를 뽑아가 버려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헌법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걸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뚜껑 열린 분이. 그런데 현재 결론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무분별하게 강제 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게 아니다.
수사권을 보장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계속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네. 이럴 거면 헌법에서 아예 이 부분,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영장 청구권 조항을 빼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빼버리는 게 나은데 그거는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훨씬 간이하고 훨씬 쉽게, 물론 입법이 쉬운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있다. 그러면 그 정당이 그 예외 조항 2개마저 없애버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검사 직업 자체를 찢어버리자. 검찰청에만 검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경찰에도 보내고, 경찰에서도 뛰어난 경찰 중에 검사 만들고, 검사라는 직업을 여러 군데 만들어버리는 방법으로 영장 청구권을 조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입법부가.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영장 청구권이 말하자면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검찰이 갖고 있는 영장 청구권이 우리가 수사권에 우리 거라는 뜻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헌재는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라면 검찰은 영장 청구권을 권리로 봤어요. 근데 헌재는 영장 청구권을 의무로 본 겁니다.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니들이 통제해야지라고 의무라고 준 거예요. 요거를 지들은 권리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의 대가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무와 권리는 종이 한 장처럼 양면이 있게 마련인데, 흔히 검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자기네들이 인권의 주제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영장이라는 걸 발부를 한다는 거는 한편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구속영장이 됐건 아무리 나쁜 놈에 대한 영장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을 사회에 격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하나를 청구하면서도 이게 수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끊임없이 이익 교량을 해서 인권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건데, 아니 무슨 수사를 한다고 330건씩 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게 우리의 권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자, 그리고 수사권은 검찰뿐 아니라 다양하게 나눠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수사권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수사권이라는 게 그렇죠. 수사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사 종결권까지 가져야 수사권이 있었던 거를 경찰한테 일부 넘겨준 거잖아요. 그거를 또 그러니까 저 한동훈이 또 법무부가 이거를 또다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을 해석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경찰, 국정원, 뭐 해경, 뭐 국세청? 기무사, 그리고 왜 저 특사경도 수사할 수 있을걸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예. 특별사법경찰 많아.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노동청. 그리고 특검. 그렇죠. 특검,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누가 한 명한테 정해진, 누가 한 명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가 아니거든요. 권한일 뿐이고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검찰이 생각하는 특수성 그거 아니야. 너 회계사 해봤어? 금융감독원. 이게 검찰이 생각하는 특수성이잖아. 그렇지. 너 집에 나무 쳐? 너 살림 쳐. 운전 좀 해봤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믿을 수 없이 스무스한 코너링으로. 자,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빨리 진행하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게 이게 이제 수사권이 니들한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야라고 했던 거고, 이제 각하가 그거잖아요. 한동훈 너는 청구인 자격 없어. 한동훈 너는 청구인 자격 없어. 그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핵심이. 지금은 장관이기 때문에. 일국의 장관 각하가 아니구나. 한동훈에게 새로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법무능 장관. 법무능 장관. 결국 이거는 한동훈이 완패죠, 완패. 그러니까 완패죠. 가서 막 자기가 저 공개 변론하고 그랬어요. 직접 가가지고 이것은 뭐 절차적으로도 위헌입니다. 막 이런 짓을 했는데 허무하게 결론이 끝난 거예요. 넌 자격 없는데 네가 왜? 그래서 각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민이 한 것처럼 그 말을 판사 앞에서 했는데 판사가 꺼져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요 지금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요? 네. 아니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굳이 이번에 한 번 더 신청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검찰이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입법부에 의해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입법부에 들어가겠다라는 하나의 명분과 논리를 저는 만들기 그렇게 위해서 저는 할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자기 논리에 자기가 취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이 말에 설득이 될 수밖에 없어. 옆에 빨간 책 하나 딱 끼고 가가지고 너무 싫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걸 각하시킨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한동훈 뭐 허무하게 간 것도 아니고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거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너랑 관계 없는 건데 왜 네가 나서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검찰총장 했다면 약간 자격에 대해서는 검사니까 검찰총장이면 검사니까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검사라는 자격에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수사 권한이라는 권한을 제어하는 게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니까. 근데 너 검사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권한이 없는데 이걸 청구한 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제기해놓고 근데 등으로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도 한동훈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한동훈이 본인이 이 태생적으로 검사였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기도 한 거죠.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면서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섰냐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을 문민 통제하는 자리지 검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검사인 거예요. 하긴 윤석열도 검사인데 뭐 생각이나 마인드가 검사잖아요. 법률적인 신분만 검사가 아닐 뿐이지. 자,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라이 새끼. 아니 자기 그렇게 법과 원칙 좋아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억울하다는 사람한테 대놓고 그런 말 할 거면 판사 앞에서 가서 하라고 그렇지. 하면서 자기는 판사 판결 냈는데 공감하기 어렵다. 아니 언제부터 판사가 판결 내면서 네 공감 그러게요. 얻으면서 판결 내냐고. 아니면 대통령은 대법 판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제 헌재까지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죠. 뭐냐면 여기서 받아들이면요 자기가 져야 될 정치적 책임이 커져요. 받아들입니다 하면 커진다고. 무슨 말이냐. 받아들였으니까 사퇴. 이 논리를 만드는데 그러면서 혀가 길게 뽑아지잖아요. 이게 보니까 막 전원일치도 아니고 만장일치도 아니고 막 5대4였다 같은 소리로 하면서 일종의 소수의견 같은 게 있는데 헌재 판결에 대한 존중이 있다기보다는 내 마음에 안 들게 판결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정치적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야. 조만간에 헌법재판소관 중 누구 하나 압색당할지도 몰라요 정말로. 근데 이게 일국의 장관이면 일국의 헌법재판소예요. 여기에서 나온 결정을 존중을 해야지. 그것도 삼권이 분립된 나라에서 그러니까. 존중한다. 아니 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이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끝없이 쟁점을 만들어버려요. 쟁점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헌법재판관이 어디 출신이라더라 막 이런 이야기하고 각하 판결 내린 그 헌법재판관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한 것처럼 이런 분위기 만들어. 저는 가장 기가 막혔던 게 이 판결 나오자마자 저처럼 정말 순진하고 나이브한 사람도 이거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빅엿이구나. 그거부터 머릿속에 싹 스치는데 언론 뭐라고 도배했나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절차적 위반 일부 인정. 사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빡친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수사권을 어느 수사기관이 행사도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정하는 거다라는 내용이 이전에 4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헌재가 다 썼다고 해요. 1997년에 또 있었고 2000몇 년도에도 이러이러한 사건 때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했고 이거를 헌재에서 4번이나 있었다라는 사례를 다 썼다라는 거는 니네 이제 이거 가지고 그만 좀 우리한테 올래? 라는 빡침이 느껴집니다. 언제부터 검찰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군부 독재 사라지고 검찰이 힘이 세지기 시작했지만 국정원, 기무사 등과 힘의 균형을 유지했던 시기가 박근혜 때까지야. 그래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참 아쉬운 점이 그거라니까요. 국정원을 적절히 이용했어야 힘의 균형이 생겨. 조금 이용을 했어야 됐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기 시작하고 검사들을 뭔가 이렇게 견제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들이 날뛰는 게 가장 심했던 거예요. 우리 역사상
뭐냐면 검찰이 그런 짓들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쯤에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된 적은 있지만 검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된 적은 문재인 정부 때라는 측면이 뭐 분명히 그런 있는데 그런 것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찔리는 검사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검찰이 개혁돼 가지고 수사권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아 이랬다간 누가 죽냐라고 했을 때 50억 받으신 분, 150억 받으신 분, 주가 조작하신 분 그분들 무슨 생각했겠어요. 자, 한동훈이 작년 9월 27일 날 헌재에서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했잖아요.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걸 주도한 게 우리가 국민의힘이 뭐 헌재에다가 뭐 소송 걸고 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동훈이 이걸 모든 짐을 자기가 걸머지고 이거 내가 위헌 받아오고 말겠어라고 정치적 운명을 건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완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그걸 주도해서 정치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법부에서 그 법을 통과를 시켰을 때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난 니들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를 인정하지 않고 헌재에 가서 이걸 뒤집어 버리겠어라고 정치적 운명을 건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 완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자체가 사퇴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슈에 내 말이 맞았지. 니들 말은 틀렸어. 내 말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주도하겠어. 입법부의 판단은 입법부에 잘못됐어라고 정치적 명운을 걸었잖아요. 졌잖아요. 그럼 나가는 게 정상적이로. 근데 뭐 이 정부의 하는 스탠스로 봐서는 절대 나갈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됐으면은 한동훈의 이런 그런 정치적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같이 어떤 모 공중파, CBS 같은 데서는 한동훈에 초점을 주는 게 아니라 민영배 의원한테 더 초점을 둡니다.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더 중요하게 다루던데 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조차 공중파에서 몰아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죠. 몰아가는 거죠. 예,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이거 판결 나왔다 말 듣자마자 검찰의 수사권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위배가 있었대.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판례 다 찾아보세요. 예. 원래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언론의 헤드라인 중에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각하. 한동훈 혹 때려다 혹 붙였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힘을 민주당한테 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검사들한테 수사권 갖고 있는 거 니들 거 아니야. 니들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헌재가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관련한 법 더 만들어도 돼요. 더 만들어야죠. 수사권 네. 아예 뺏어도 네, 돼요. 아예 뺏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한동훈이 건곤 일척에 한판 승부를 딱 했는데 1분도 안 돼서 댕강 해버린 거야. 왜냐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기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에요.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안 된 정부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 이슈고 이 정부가 정치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 명분을 헌법재판소가 오랫동안 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겠다고 갖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헌법재판소 사건을 쓱 끕니다. 판단 안 내리고 2년 3년 끌다가 총선 지나고 야 다음 대선 가까워 온다 지금쯤 언론에서 나오면 그때쯤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이 정말 최소한의 재판 절차만 거치고 1년 만에 댕강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헌법재판 하고 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도 1년이 넘게 걸려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판단을 하게 되면. 근데 이런 중요한 권한쟁의 그것도 현 정부 지금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정부가 존재하는 근거 중에 하나 그리고 떠오르는 새별인지 대머리 중에 하나 그 사람이 지금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 이 중요한 사건을 1년도 안 돼서 판단을 내렸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 봤을 때 이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닥쳐 이 새끼야. 우리가 그냥 이런 거 하고 우리가 괜히 이런 거 했다가 나중에 그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가 막 결정 안 내고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아이고 나중에 판단하는데 진짜로 계류 중. 네, 그렇죠. 계류 계류 중. 중, 판단 중, 법리 검토 중 이렇게 나오는데 1년도 안 돼서 댕강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전원합의였잖아요. 지금 원래 헌재는 그렇게 만들긴 합니다만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권 축소에 관련한 법을 일단은 가능해진 거긴 한데요.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지금 뭐 헌법재판관 구성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 명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총 9명이에요. 9명이 1부, 2부, 3부로 나눠가지고 3명씩 뭐 어떤 주요 이제 헌재에 올라온 소송들을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오른쪽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유남석, 문형배, 이미선 이렇게 3명. 그리고 김명수 또는 양승태 등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 이선혜, 이석태, 이은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정당 추천이 3명이 있어요. 여기 자유한국당 추천 하나, 바른미래당 추천 하나, 그 당시에 2018년이니까 바른미래당이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나, 현재로서 보면 문재인 정부 추천한 3명,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한 사람 2명, 그러면 이게 5명이죠. 그래서 어디서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들한테 법리적인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정치인 거예요.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에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현직 헌법재판관 이영진 골프 접대 받았다. 이걸로 난리가 한번 났었어. 저 이영진이 바른미래당 추천한 헌법재판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명단으로. 여기 보면 아래쪽에서 4번째 이영진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오른쪽에 그 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2024년 10월까지.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11월 달. 그 다음에 이선혜 재판관, 이 사람 진짜 오래됐죠. 양승태 때니까. 이달이 말이에요, 이달 말. 요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2023년 4월, 2024년 9월, 2024년 10월, 2024년 10월, 2024년 10월, 2025년 4월, 25년 4월. 이거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거든요. 대법관하고 똑같아요. 대법원장도 똑같아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 대통령보다 임기를 더 길게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윤석열 임기 중에 대법관 13명, 헌재 재판관 전원 교체. 이건 맞아요. 윤석열이 22년에 개업했으니까 27년에 이제 폐업하잖아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근데 지금 아까 그 명단에 쭉 보면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2025년에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야. 하는 거 보니까 그 안에 부도 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추천 3명이 이렇게. 그래서 9명이에요. 근데 국회 추천은 정당이,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 정당이, 지금 3명이었잖아, 바른미래당까지. 이거 어떻게 했을까?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인데. 지금 3당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거섭단체가 3당이 없을 경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정의당이 3당인데 정의당한테 줄리 만무하잖아.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여당 추천 하나, 야당 추천 하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 이런 대법관 선출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게 민주주의 향 첨가 사법부라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약해요. 야,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올해 9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6년짜리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겠죠. 가면 갈수록 사실상 점점 보셨잖아요. 힘들어지게. 법리가 점점 야, 힘들어지게. 검찰의 수사권은 니들 고유권한 아니야라고 했던 판결이 윤석열이 대법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순간 사실은 바뀌는 거예요. 판결이 바뀌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 거야 라고 바뀐다고요. 지금도 헌재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탄핵을 헌재에서 결정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동의하지 말고 계시다 놓으세요 그러면. 계속 주도했던 한동훈을 저는 본인이 탄핵할 때면 해봐 그랬잖아. 오늘 탄핵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태도를 통해서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유감이다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표명을 해야죠. 내가 불이한 소송을 했다. 아니 검사가 자기네들 권한이라고 압색 330군데 하면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330명 탄핵시켜버리면 맞아요. 돼요. 네. 참, 여기까지 좀 하십시오. 합시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읽어드릴 스포챗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아, 좀 빈정 상했나 봐요. 저 스포츠도 안 바라고요. 멤버십만 해주시면 돼요. 멤버십 6,000원짜리만 해주시면은 좀 대만족입니다. 자, 그리고 새날 구독 멤버십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77.77 갑시다.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 100만 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구독자 4만일 때나 77만일 때나 수익은 똑같은데. 맞아. 저 4만만 만들어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유튜브 채널들이 늘어났고 광고권을 가진 채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유튜브 전체 광고량에서 배분해주는 양은 똑같아요. 자, 고고싱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멤버십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 점점점 멤버십의 비중이 올라가요. 광고는 줄어드니까. 이번 주에 했던 방송들 연거푸와 7, 8개 놓다가 한번 당해보실래요? 광고 수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총액으로 새날에 얼마나 버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유지비를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한 달에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 유지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정도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좀 도와주십시오. 자, 더 베스트님 감사하고요. 고고식님 감사하고 다음에 그의 우리님까지 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